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해아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네. 한 살씩 더 먹어서 그런지 다들 안색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한 살씩 더 먹으면 안색이라도 좋아져야죠. 그러니까요. 주름은 자글자글, 안색은 반짝반짝. 리프팅 해야 돼, 리프팅. 이거 올려야 된다며, 요즘에 이거. 그래, 이마 땡겨야지. 어머, 그래.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우리 새해 목표 짧게라도 한마디씩 하고 넘어갈까요? 새해에는 조금 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맞아요. 기수 씨는요? 새해에는 사랑받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해는 멋진 사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일 좋아. 제일 응원하게 돼. 제일 그만 응원하게 돼. 골라. 고르다뇨. 저는 뭔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신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했거든요. 푹 쉬세요. 쉼표. 영어 싫어하고요? 푹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웃으면서 보내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덕담을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건강하세요. 자, 그럼 힘차게 올해 새해 첫 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학창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이런 내용을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그런데 요즘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됐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혹시 세 분은 외국인 친구들이나 뭐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으세요? 원년 멤버가 있잖아요. 우리 알베르토. 알베르토. 열심히 방송하고 있어서 정말 보기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미녀드레스다라는 그렇네요. 고정으로 한 또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와. 그때 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는 시집 갔네요. 그러니까요. 맞아. 뭐 네.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도 같이 해주셨고 정말 많은 외국인 친구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친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외국인 친구가 현실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TV만 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 방송인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것 네. 같은데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이 모습이 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길에서 외국인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한참 맞아요. 쳐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솔직히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우와. 오, 야, 백인이다. 와, 이러면서. 우와.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요즘에는 뭐 외국인을 길에서 만나면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어디 사나 보지. 맞아요. 한국말 잘하겠지. 막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워진 네. 거죠. 자, 지금도 살짝 그런 낯선 느낌이 있는데 하물며 예전에 외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과거에는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의 존재가 굉장히 낯설고 특별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역사 속 특별했던 이방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사진관에서도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외국인 분들이 종종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물들을 모아 뽑아 준비해봤는데요. 역사 속 이방인,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VCR 여긴 제1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츠페터.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한 저 택시 운전사와 외국인 기자도 실존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세계에 알린 독일의 기자 미르겐 힌츠페터는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방인이죠. 본인의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기록을 남겨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한편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한국을 찾은 건 1980년대인데요. 네. 당시 한국은 야간 통금이 존재할 만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경직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왔지 네. 그전에는 많이 안 왔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80년대 전까지는 한국 사람은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좀 없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세기 초부터 유럽인들은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아시아 대륙을 방문했는데요. 그들이 작은 나라인 한국을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인도 회사의 등장으로 일찍부터 유럽은 이른바 동방 진출에 열을 올렸고 수많은 상선들이 경쟁적으로 더 먼 바다와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며 신세계와의 교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야, 동인도 회사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아프리카를 거쳐 멀리 이곳 동아시아, 일본과도 교역했는데 어느 날 일본으로 향하던 한 척의 배가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면서 조선과 유럽은 역사적인 조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맞아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주도로 오게 된 거네요. 네. 아, 내비게이션이 없었겠구나. 그쵸. 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은 거센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표류하던 끝에 미지의 나라의 작은 섬 제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도착을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갔다가 지금 잘못 와가지고 돈배국수 먹으러 간 그 꼴이 됐네요. 그렇네.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귀에 꽂히네요. 당시 제주도에 표류하다 도착했던 배는 동인도 회사 소속이었는데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산업혁명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며 세계로 위력을 뻗쳐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회사이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의 나라에 찾아와서 좋은 물건을 그리고 또 좋은 기술을 전파해 준 건가요? 사실 그건 유럽인들이 앞세운 명분이었고요. 동인도 회사는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에 힘입어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또 수탈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일본으로 가려던 동인도 회사 선박이 우리나라에 왔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어떻게. 당시 조선은 17대 왕인 효종이 집권 중이었는데요. 북벌의 포부를 갖고 있던 효종은 우연히 한국을 찾게 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에게 하멜 표류기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이 있었습니다. 오. 효종 임금을 아련하게 된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무기 제조 기술이 필요했던 효종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훈련 도감으로 보내 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아유, 어쩜 좋아. 그리고 그곳엔 20여 년 전 조선에 도착해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이 있었다. 아니, 그런데 하멜이 처음 조선 땅에 도착할 당시에 이미 귀화까지 한 네덜란드인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벨테 브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역시 26년 전에 동양 무역 활동에 나섰다가 표착하게 된 인물입니다. 조선의 정책에 따라 억류된 벨테 브레이는 결국 귀화를 했는데요. 이름이 박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훈련 도감에 소속되어 홍위포라는 화포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효종의 북벌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 통역에 나서기도 합니다. 와, 그럼 26년 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윤행임의 신문집 석재고에는 당시의 장면이 묘사돼 있는데요. 박연은 하멜 일행이 네덜란드 사람인 것을 알고 옷깃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아이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하멜이 펴낸 하멜 표류기에는 벨테브레이가 조선 표착 후 26년이 지나 모국어를 너무 잊어서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매우 놀랐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됐어요? 조선이라는 낯설고 먼 땅에서 조우한 네덜란드인 박연과 하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로부터 10년 후 하멜은 드디어 조선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고국으로 돌아간다. 박연은 조선에 남고 하멜은 결국 조국으로 떠나게 된 네. 거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하멜은 10여 년간의 사건을 자세한 기록으로 작성하게 되고 야, 하멜의 무용담은 후에 책으로 출판되어 서양 세계에 조선의 존재와 실상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와. 동방 작은 나라의 모습을 상상만 하던 유럽인들에게 조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해주게 된 것이다. 짧은 기간 조선에 머물며 우리 무기 개발에 큰 공헌을 한 2명의 네덜란드인. 이들을 통해 조선인들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었고
보다 더 넓은 세계관 또한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하멜의 우연한 표류로 인해서 그 서양인들은 그 미지의 세계였던 조선을 알게 됐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더 넓은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됐네요. 네. 네, 하멜의 역할이 참 컸죠. 네. 하지만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세계화의 명암이 존재하듯이 19세기 서양 국가들의 세계 진출은 작은 나라였던 조선에게 큰 위기로 작용했는데요. 1866년 프랑스의 침탈을 비롯해 미국 또한 서해 앞바다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조선은 서양 세계와 대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이고. 전쟁의 결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도 미국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외교가 시작됐다. 아니 근데 전쟁을 통해 맺은 조약이긴 하지만 그쵸? 미국이 이렇게 공사관까지 설치해서 들어왔으면 그래도 보탬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여러 면에서 기술이 앞서가던 선진국이었던 만큼 발전적인 영향을 우리나라에 끼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였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한 가지 사건을 시작으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된다. 아 설마. 1883년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이듬해 민영익, 홍영식 등을 보빙사로 임명해 미국으로 파견했다. 이후 미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홍영식 등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갑신 정변을 일으켜 조선을 새 나라로 바꾸려 했는데 3일 천하로 끝났죠. 네.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자객의 칼에 큰 화를 입게 되었다. 아이고 어쩜 좋아요. 아니 저 때만 해도 칼에 크게 다치면 우리 의술로는 치료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온몸에 자상을 입어 생사를 오가던 민영익은 당시 한 외국인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와. 미국의 공사이면서 동시에 의사였던 알렌. 알렌이 수술이 절실했던 민영익의 목숨을 구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 수술로 인해 조선은 서양 의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와.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마침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탄생이다. 조선은 이전에도 해민서, 활인국과 같은 의료기관을 두었으나 제중원은 서양 의술을 기반에 둔 완벽한 근대식 병원이었다. 네, 이렇게 서양화를 기반에 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 네. 처음에는 광해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그 이름이 변경이 된 네. 건데요. 제중원이라는 뜻은 백성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런데 알렌이라는 미국 공사가 의사 자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당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제 서양 의술을 배우신 분들이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혼자서 큰 병원을 운영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으로 의료 선교 활동을 왔던 선교사들이 환자들을 함께 돌봤다고 해요. 네. 서양인 의사들이 진료를 보는 병원이 낯선 탓에 아하. 첫 진료 날에는 20여 명의 환자밖에 찾지 않았지만 이내 계층을 망라한 환자들이 끊임없이 제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러고 보면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 미국 선교사들의 흔적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수교가 이루어진 후 기독교를 알리기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의료뿐 아니라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 발을 내디뎠고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배제학당. 이곳의 학생들은 이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고종 또한 배제학당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인재를 배양하라는 뜻을 지닌 배제라는 교명 또한 고종이 직접 하사한 것이었다. 한편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유진 벨이 정착해서 낙후돼 있던 지역의 교육, 그중에서도 여성 교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한국 이름 배유치. 그가 광주 양림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 건립이었다. 와, 멋있다. 조선에서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어린 소녀들은 일찍부터 가사를 도우며 집안의 남자들을 위한 뒷바라지에 나섰다.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때다.
이 소녀들에게 배우진은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는데 바로 배움의 기회였다. 이렇게 평생 일만 하며 살아갈 줄 알았던 여성들이 네. 교육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조선 여성교육의 요람이 된 수피아 여고. 배우진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 그가 준 것은 배움의 즐거움 그 이상이었다. 이야. 그렇게 수피아 여고 전통은 곧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역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후배들은 자랑스러운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조선의 문화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교사 한 명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유튜브 사진관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분입니다. 누구야? 바로 밀양 헐씨, 어? 호머 헐버트를 소개합니다.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컸던 고종은 직접 근대식 학교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선교사 헐버트가 이 학교의 교사로 임명됐는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헐버트의 위대한 헌신이 비로소 시작됐다. 아, 저분 나오셨을 때 우리가 네. 명예 성씨 하나 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밀양 헐씨. 네. 밀양 헐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자신이 먼저 우리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던 헐버트. 그는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우와. 그 같은 노력 끝에 헐버트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필해 많은 서양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까지 쓰시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재미로만 즐기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이 같은 헐버트의 통찰력을 통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민요 아리랑 또한 악보에 채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아, 음악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알리신 분이에요. 네. 아, 아니, 그런데 헐버트 씨가 남긴 업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다고? 네. 진짜요? 지금 우리가 한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헐버트 씨 덕분입니다. 와. 뭐라고요? 한글이요? 네. 네. 아니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온 국민에게 쉽게 글을 읽고 쓰라고 만든 그런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세종대왕님이 벌떡 일어나서 네 이놈 저놈의 주리를 들어라 이렇게 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설명해 헐버트 주세요. 씨가 무슨 업적을 남기신 무슨 거예요? 업적인 아니, 거예요? 헐버트 씨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좋은 분이죠. 아 좋은 분은 알겠는데. 아니 근데 한글과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많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443년 세종실록의 기록에는 임금께서 언문 28자를 친히 만드셨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비롯해 허균의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 등을 살펴보면 지금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말에 띄어쓰기를 사용한 건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에서였는데 헐버트는 당시 서재필, 주시경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야.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실천한 최초의 순 한글 신문. 아, 독립신문 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네요. 네, 맞아요. 헐버트는 주시경과 함께 한글을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띄어쓰기와 점찍기를 도입했습니다.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죠.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를 만들고 미국의 한글 교본을 출간한 한글학자 헐버트는 다수의 논문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문자사에서 한글보다 더 간단하게,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본 첫 번째 외국인이었습니다. 야. 헐버트가 띄어쓰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진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안 돼. 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맞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가방에 들어가는지 방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전이 뭔가요? 아기 다리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기다리고 오,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아기 다리고 아기를 왜 다려? 오, 아기를 왜 다려? 안 돼, 안 돼. 무서워.
헐버트는 한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도 불리는데요. 한국인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했던 그의 특별한 행보를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을사늑약. 약 중에 가장 안 좋은 약이에요. 그쵸, 을사늑약.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헐버트는 자원의 고종의 친서를 들고 미국 백악관으로 향했지만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었다. 저때 헐버트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1907년 5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된 3명의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제4의 인물 헐버트. 그들은 이곳에서 대한제국의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근데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결과는 정말 아쉽지만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한 독립에서 힘써준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감동이죠. 1909년 헐버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 누구보다 한국의 해방을 보고 싶어 했던 헐버트는 끝내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를 찾지 못하게 되죠. 아니 해방 이후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해했을까요? 맞아요. 독립운동에 이렇게 애를 쓰신 분들 다시 초청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빨리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헐버트를 광복절 행사에 국빈으로 초청을 했고요. 야. 당시 86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웠던 한국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의 염원이던 조국의 광복. 헐버트는 우와. 정부의 초대로 또 정정하시네.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4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나라를 볼 수 있었다. 4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격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헐버트는 기쁨의 순간을 뒤로한 채 귀국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가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와, 어떻게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그 미국에서 오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배로 오셨으면 한 달 반 이렇게 걸려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체력이 많이 맞아요, 쇠해지신 맞아요. 거야. 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잖아. 아, 그렇죠. 40여 년간 한국을 그리워하며 그가 늘 입에 달았던 한마디 말. 오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평소의 바람대로 헐버트는 한국 땅에 영원히 잠들었다. 멋있다. 우리나라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준 이방인들의 이야기 들으니까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의 한국 사랑은 자손들까지 대를 이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의 물결은 점차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오. 군산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이 만세 운동의 한가운데 당시 갓 20살을 넘긴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린튼이 있었다. 한국을 사랑한 또 다른 이방인을 네. 지금 만나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영명학교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윌리엄 린튼. 그는 군산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오로지 우리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한국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던 그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한국에 첫 발을 내렸음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했던 윌리엄 린튼. 이야. 그는 곧 광주에 있는 배유지 선교사 가족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 우와. 배유지의 딸 샬롯과 결혼한 후 아들 넷을 두며 가정을 꾸리게 된 린튼. 우와.
앞서 만난 선교사 유진벨의 따님과 결혼을 했군요.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세계의 만남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날 때부터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너 본 적이 어디니? 미시건주니?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나는 충남 대전, 포령. 엷은 미소를 띠고 가족과 함께 서 있는 외국인 선교사. 1930년대 초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캠프에서의 윌리엄 린튼입니다. 한국 이름은 영어 이름에서 따온 인돈. 대학을 갓 졸업한 1912년 한국에 건너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48년 동안 충청 호남 지역에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1960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한국 사랑은 3대를 이어져 아들과 며느리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교육 의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 린튼가의 4대 손 존 린튼은 현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바로 인요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요? 네. 유퀴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요한 교수님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통역 역할을 하는가 네. 하면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과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분이기도 하죠. 인요한 교수님은 2012년 특별 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는 인요한 씨도 그의 손자입니다.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학교를 많이 폐교시키고 여태까지는 조명이 안 됐고 참 힘든 시기를 자랑스럽게 꼿꼿하게 지냈는데 그 후손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와. 각별한 한국 사랑으로 우리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쓴 윌리엄 린튼 선교사.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외국인으로서는 46번째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왠지 그분들의 진짜 어떤 배려심, 그분들의 오지랖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올바른 오지랖 때문에 우리가 독립도 앞당길 수 있었고 독립한 후에 진짜 발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유튜브 사진관 오늘은 한국사를 바꾼 역사 속 이방인들을 만나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또 이제 한국인이 사랑하는 외국인 하면 얼마 전까지는 히딩크. 와. 그리고 최근엔 벤투 감독님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떠올랐는데요. 역사 속에는 이렇게 훌륭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또 꼭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만나본 역사 속 이방인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문화와 국적을 넘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억과 낭만은 서비스,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그거 알아요? 헐버트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하늘다가 먹어서 아주 작아서 상당히 웃겨야 돼. 찌찌뽕! 아, 저는 뭔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신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했거든요. 푹 쉬세요. 영어 싫어요? 푹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웃으면서 보내버리네요. 그러니까요.